시계가 하는 일은 하나야. 시간 알려주는 거. 오늘 가져온 9개는 그걸 하나씩 포기한 시계들이야. 숫자판을 버린 놈, 바늘을 버린 놈, 용두를 버린 놈. 마지막 놈은 아예 시간을 안 알려줘. 대신 네가 지금 우주에서 얼마나 멀리 갔는지를 알려줘.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시계가 본업을 포기할수록 사람들이 더 미쳐서 달려들어. 하나는 6분 만에 다 팔렸고 하나는 22,000명이 줄 섰는데 7%만 샀어. 왜 그런지 하나씩 보여줄게. 뒤로 갈수록 이상해져. 첫 번째, 이거 인터넷에 검색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알아? 리차드 밀 짝퉁. 리차드 밀이 뭐냐면 축구 선수들이 차는 몇 억짜리 시계야. 속이 훤히 다 보이는 디자인으로 유명하지. 근데 이 시계도 속이 다 보이거든? 그래서 짝퉁 소리를 들어. 심지어 중국 브랜드야. 여기까지 들으면 그냥 싸구려 같지. 근데 이 브랜드 2021년에 시계계 오스카상이라는 걸 받았어. 중국 브랜드 중에 처음으로. 만든 사람도 시계쟁이가 아니야. 중국 선전에서 20년 동안 간판이랑 건물 디자인하던 아저씨야. 가격은 50만원. 자, 여기서 왜 50만원이 말이 안 되냐? 속이 보이는 시계를 만들려면 숫자판만 뜯어내면 될 것 같잖아. 아니야. 안에 있는 기계 부품을 전부 다시 깎아야 해. 평소엔 안 보이니까 대충 만들던 걸 이제 다 보이니까 예쁘게 다듬어야 하거든. 이거 돈 엄청 들어. 작은 브랜드는 못해. 근데 얘는 해. 이유는 파트너야. 중국에 시걸이라는 국영 시계 부품 회사가 있어. 엄청 큰 데야. 시가 디자인은 여기랑 손잡고 3개월마다 같이 회의하면서 부품을 개발해. 대형 공장 가격에 디자이너 감성을 얹은 거지. 이게 50만원의 비밀이야. 물론 티는 나. 유리가 사파이어가 아니라 그냥 강화 유리고 밤에 빛나는 야광이 바늘 2개에만 발려 있어서 어두우면 시간을 못 봐. 근데 50만원이야. 짝퉁이라고 부르기엔 좀 억울하지. 두 번째, 수박이야. 진짜 수박. 이 시계 얘기 나오면 리셀가가 10배 뛰었다는 말이 항상 따라와. 50만원 주고 산 사람이 500만원에 팔았다더라. 못 사서 다들 난리다. 거짓말이야. 실제로 지금 중고 시세를 찾아보면 정가가 100만원 정도인데 중고가 115만원 정도야. 10배는커녕 15%야. 그냥 소문이었어.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따로 있어. 첫 판매가 6분 만에 끝났어. 그리고 2024년 어느 재판매 때는 9시간 동안 2,500개를 팔아서 10억을 벌었어. 이게 어떤 회사냐면 남자 한 명이 코로나 때 심심해서 시작한 브랜드야. 리처드 뱅크라는 사람인데 원래 남의 회사에서 시계 그려주던 디자이너야. 그것도 미키마우스, 스타워즈 같은 애들 시계. 집에 갇혀있던 2020년에 팔 생각도 없이 그냥 디자인 하나를 그렸어.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 모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반응이 터진 거야. 그래서 회사가 됐어.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어. 이거 싸구려 시계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배터리 들어간 줄 알아. 아니야. 손으로 태엽 감는 진짜 기계식이야. 그것도 1960년대 스위스 설계를 물려받은 부품이 들어가. 100만원짜리에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 잘 없어. 숫자판도 대충 프린트한 게 아니야. 판을 2겹으로 겹쳐서 수박 껍질하고 속살을 나눴어. 시간 표시하는 점들은 수박씨 모양이고 단점은 있어. 크로노 버튼 누르는 느낌이 물렁하다는 말이 많고 물에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제일 큰 단점, 정가에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해. 정해진 시간에만 파는데 몇 분이면 끝나. 수박 하나로 30억을 벌었네. 세 번째, 바늘이 없어. 그럼 시간을 어떻게 보냐고. 동그란 판 3개가 빙글빙글 돌아가. 판마다 숫자가 하나씩 박혀 있어. 이 숫자가 활 모양 길을 따라 미끄러져가. 길 아래에는 분을 나타내는 눈금이 깔려 있고 지금 숫자가 몇 분 눈금 위에 떠 있냐. 그게 지금 시간이야. 1시간이 끝나면 다음 판이 돌아가서 다음 숫자를 올려줘. 이걸 떠다니는 시간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건 원래 수천만원짜리 기술이야. 스위스 명품 브랜드들이 쓰는 거지. 근데 제릭은 170만원에 팔아. 어떻게? 우리가 직접 만든 부품이라고 광고하는데 사실 안에 든 건 일본제 보급형 부품이야. 도매가 10만원 조금 넘는 거. 거기다 떠다니는 판 장치만 얹은 거지. 그리고 이 회사 정체가 재밌어. 사실상 크라우드 펀딩 괴물이야. 크라우드 펀딩이 뭐냐면 이런 거 만들 건데 돈 미리 주실 분 하고 모으는 거야. 13년 첫 시계 때 목표가 4천만원이었는데 5억이 모였어. 그 뒤로 25번을 했어. 제일 미친 건 2019년 나사 협업이야. 목표 1,000만원에 65억이 모였어. 18,000명이 돈을 냈어. 목표 대비 54,000%야. 단점은 구조 자체야. 원래 시계에서 20분 정도 되는 좁은 공간에 60분을 다 우겨 넣었어. 그래서 1분이 움직이는 거리가 진짜 미세해.
정확한 분을 읽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 예쁜 대신 시간을 포기한 거지. 네 번째, 이 시계는 정각마다 소리가 나. 땡 하고. 기계식 시계가 소리내는 기능. 이거 시계 기술의 끝판왕이야. 얼마나 비싸냐면 독일랑의 제품이 6억 8천만 원. 파텍 필립이 6억. 제일 싼 축인 IWC도 1억 3천이야. 근데 이거 출시가가 570만 원이었어. 제일 싼 IWC의 25분의 1. 여기서 잠깐. 좀 억울한 소리를 하나 해야 돼. 억대 시계들은 버튼을 누르면 지금이 몇 시 몇 분인지를 소리로 알려줘. 땡땡땡 띵띵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그냥 정각마다 한 번 울려. 훨씬 단순한 구조야. 같은 급으로 비교하면 안 돼. 그래도 570만 원에 진짜 쇠종이랑 망치가 들어갔다는 건 안 변해. 가능했던 이유는 회사 구조야. 이 영국 브랜드는 2014년에 스위스 부품 회사를 아예 합병해버렸어. 그룹 안에 개발팀이 있는 거지. 게다가 매장 없이 온라인으로만 팔아. 중간 마진이 없어. 만드는데 3년 걸렸어. 결과가 미쳤어. 2022년 1월에 600개를 냈는데 몇 시간 만에 끝. 한정판은 2시간 만에 다 나갔어. 한 달에 50개 만들던 걸 500개로 늘려야 했고 회사 매출이 250억에서 560억으로 뛰었어. 순이익은 4억에서 71억. 그리고 2023년 시계계 오스카상에서 불가리랑 튜더를 제치고 상을 받아. 영국 브랜드로는 역사상 처음이야. 단점은 태엽이 빨리 닳아. 종 치는데 힘을 쓰니까 하루 반 정도밖에 안 가. 티타늄이라 너무 가벼워서 장난감 같다는 말도 있고. 야, 영국이 스위스 안방에서 상을 타갔네. 다섯 번째, 세계에서 제일 가벼운 시계래. 11g이야. 500원짜리 동전이 7.7g이니까 동전 1개 반 무게야. 그 안에 기계부 통째로 들어가 있어. 근데 여기 함정이 2개 있어. 첫째, 11g은 줄 뺀 무게야. 줄 채우면 더 나가. 둘째, 세계 제일이라는 것도 사실 이 회사가 이미 깼어. 2026년에 8g짜리를 자기들이 또 냈거든? 그럼 뭐가 진짜 놀라운 거냐? 이 시계 만든 나라야. 중국 선전이야. 2012년에 회사를 차렸는데 첫 시계 내는데 6년이 걸렸어. 그동안 뭐 했냐면 부품을 직접 만들 능력을 키운 거야. 직원 48명짜리 회사가 시계 유리까지 직접 만들어. 그리고 서양이 인정하기 시작했어. 루이비통이 하는 시계 대회에서 전 세계 20명 안에 뽑혔고 2025년엔 필립스 경매에 올라갔어. 필립스가 어떤 데냐면 억대 시계만 다루는 세계 최고 경매장이야. 근데 필립스가 직접 이렇게 썼어. 우리가 중국 시계를 다루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2026년엔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시계 박람회에 중국 독립 브랜드 최초로 나갔어. 가격은 1,700만 원. 33개만 만들었어. 단점은 좀 많아. 시간 읽기가 불편하고 바늘이 5분 단위로만 맞춰져. 분 단위로 못 맞춘다는 소리야. 그리고 중고로 잘 안 팔려. 한 소유자가 솔직하게 썼어. 결국 중국 시계니까. 야, 기술은 넘었는데 편견을 아직 못 넘었네. 여섯 번째, 이 시계 위에서 보면 시간을 몰라. 숫자판이 있어야 할 자리에 뭐가 있냐면 태엽 감는 추가 있어. 시계 안에서 빙글빙글 도는 부품이 있잖아. 그걸 통째로 뒤집어서 얼굴 쪽으로 올렸어. 도끼날처럼 생긴 게 계속 돌아가. 그럼 시간은 어디 있냐? 옆면에 있어. 시계 옆구리에 원통 2개가 돌아가는데 하나는 시, 하나는 분이야. 시간 보려면 손목을 옆으로 꺾어야 해. 근데 이 시계의 진짜 이야기는 다른 데 있어. 사려면 복권에 당첨돼야 하거든. 2022년에 22,000명이 신청했는데 만든 건 1,500개야. 당첨률 7%. 93%는 그냥 떨어졌어. 여기서 흔히 도는 얘기 2개를 깨줄게. 첫째, 원래 직원들 선물로 만든 거래. 아니야. 부품을 대주는 협력업체 100군데랑 이 브랜드 시계를 이미 산 고객들한테 준 거야. 창업자가 이렇게 말했어. 내가 아끼는 사람들이 정작 우리 시계를 못 사는 게 마음에 걸렸다. 둘째, 친구 초대하면 당첨 확률 올라간대. 그런 거 없어. 대신 지난번에 떨어진 사람한테 확률 2배를 줘. 그리고 4번 넘게 떨어지면 아예 살 수 있게 해줘. 그럼 왜 이렇게 싸냐? 이 회사 본 제품은 7천만 원에서 3억이야. 근데 이건 500만 원. 이유는 간단해. 일본제 저렴한 부품 쓰고 복잡한 기능 하나도 안 넣고 1,500개나 만들었으니까. 만든 사람은 막스 비세라는 사람인데 스위스 대기업 대표로 있으면서 회사 매출을 10배로 키운 사람이야. 단점은 시간 보는 걸 아예 포기한 물건이라는 거. 어떤 리뷰어가 이렇게 썼어. 정확한 시간을 아는 건 의미가 없어진다. 두께도 거의 2cm라 두껍고 제일 큰 단점은
살 수가 없다는 거지. 중고로 사려면 정가의 2배에서 7배를 줘야 해. 야, 시계를 복권으로 파는 회사야 이거. 7번째, 시계가 널 쳐다봐. 눈이 2개 있는데 왼쪽 눈이 시침이고 오른쪽 눈이 분침이야. 눈동자가 시계바늘 역할을 하는 거지. 시침이랑 분침은 도는 속도가 다르잖아. 그래서 하루 종일 두 눈이 서로 딴 데를 봐. 표정이 계속 바뀌어. 입은 다리야. 다리 차고 기우는 걸 보여주는 기능인데 그걸 웃는 입이랑 혀 모양으로 그려놨어. 다리 움직이면서 혀를 내밀었다 넣었다 해. 만든 사람이 누구냐? 콘스탄틴 차이킨. 러시아 사람이야. 이 사람 특허가 몇 개인지 알아? 자료마다 달라. 2022년엔 92개, 위키피디아엔 100개 이상, 공식 사이트엔 177개. 찾아볼 때마다 늘어나 있어. 그래서 별명이 세계에서 특허가 제일 많은 시계 장인이야. 이 사람이 뭘 만들었냐면 2016년에 부활절 날짜를 계산하는 시계를 만들었어. 부활절이 왜 어렵냐면 매년 날짜가 바뀌는데 달의 위치로 계산해야 해서 공식이 지옥이야. 근데 그걸 톱니바퀴로 풀어버렸어. 부품 2506개, 화성시간 보여주는 손목시계도 만들었고 그건 경매에서 4억에 팔렸어. 조커는 2017년에 나왔어. 99개 한정. 처음 가격이 1100만원. 지금 중고 시세는 2000만원에서 2800만원. 2배에서 2.5배야. 단점은 물에 못 들어가고 정식 루트로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짝퉁이 엄청 돌아. 작은 브랜드인데 짝퉁 시장이 따로 생겼어. 야, 짝퉁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유명하다는 뜻이지. 8번째, 이 시계 안에 기름이 차 있어. 고장난 거 아니야. 일부러 넣은 거야. 숫자판이란 유리 사이 공간을 기름으로 꽉 채웠어. 소주잔 반잔 정도. 왜 그러냐면 공기랑 유리는 빛이 꺾이는 정도가 달라. 그래서 유리에 빛이 반사되고 두께감이 느껴지지. 근데 기름이랑 유리는 빛이 꺾이는 정도가 거의 같아. 기름을 채우면 유리라는 층이 눈에서 사라져. 숫자가 유리 표면에 그냥 인쇄된 것처럼 보여. 화면에 띄운 것처럼.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 밀폐된 공간에 액체를 넣으면 날씨가 더워질 때 부풀잖아. 유리 깨져. 그래서 안에 주름 주머니 7개를 넣었어. 기름이 부풀면 주머니가 쪼그라들면서 압력을 먹어. 그리고 숫자판에 온도계가 달려있어. 지금 주머니가 어떤 상태인지 보라는 거야. 공장에서는 영하 5도에서 기름을 넣고 봉해. 기름이 제일 쪼그라들었을 때 채워야 하니까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완전히 밀폐했는데 안에 있는 기계에서 어떻게 힘을 전달하지? 용두축이 지나가면 구멍이 뚫리는 건데 답은 자석이야. 위쪽 기름칸이랑 아래쪽 기계를 완전히 분리해 놓고 자석으로 힘을 전달해. 닿는 데가 없으니까 밀폐가 유지되지. 그래서 이 시계엔 용두가 없어. 뒷뚜껑을 돌려서 태엽을 감고 반대로 돌려서 날짜를 맞춰. 이거 만든 사람도 시계쟁이가 아니야. 벨기에 사람인데 원래 기차랑 여행 가방 디자인하던 사람이야. 벨기에엔 시계 산업이 아예 없어. 근데 본인은 그게 오히려 좋았대. 시계 상식이 없으니까 돈 되는 방법만 생각했다는 거야. 2013년에 시계계 오스카상에서 신인상을 받았어. 아, 그리고 아이팟 만든 사람 알지? 토니 파델. 그 사람이 이 브랜드 팬이야. 제품 개발에 직접 조언도 해줬어. 가격은 8천만원. 단점은 수리야. 기름 들어간 시계는 전용 장비랑 전문 지식이 필요해서 고치는데 훨씬 비싸고 오래 걸려. 용두가 없어서 설명서 안 읽으면 조작도 못하고. 야, 시계 하나 쓰는데 과학을 배워야 하네. 마지막, 이것도 바늘이 없어. 숫자가 붙은 판이 활 모양 길을 따라 움직여. 여기까진 아까 본 거랑 비슷하지? 근데 이 시계의 진짜 물건은 딴 데 있어. 숫자판이 길 끝까지 가면 아래로 사라졌다가 반대쪽에서 다시 나와. 그런데 거기엔 시간 눈금이 없어. 거리 눈금이 있어. 왼쪽엔 555km, 지구가 팽이처럼 도는 동안 20분에 가는 거리야. 오른쪽엔 35,740km,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동안 20분에 가는 거리고.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이 영상 보는 20분 동안 우주에서 35,000km를 이동했다는 거야. 지구 한 바퀴가 4만 km니까 거의 지구 한 바퀴야.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도 이 시계는 지금 몇 시인지를 알려주는 대신 네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알려줘. 이 아이디어 출처도 재밌어. 인터넷엔 할아버지가 만든 시계에서 영감받았다고 도는데 찾아보면 아니야. 아버지가 준 시계야. 1892년 시카고 박람회에 나왔던 진짜 골동품인데 거기에 지구가 이동한 거리를 보여주는 장치가 있었어. 그리고 숫자가 떠다니는 방식은
훨씬 더 오래됐어. 1655년이야. 교황이 불평을 했대.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그 부탁이 로마의 형제 시계 장인들한테 갔고 이 사람들이 소리 안 나는 시계를 발명했어. 1683년에 완성된 그 시계는 숫자가 활 모양으로 떠다니는 방식이었어. 해가 뜨고 지는 걸 흉내낸 거야. 이 회사 창업자 아버지가 골동품 시계 고치는 사람이었어. 그 작업장에서 이 300년 된 시계를 직접 만졌지. 아들은 그걸 보고 자란 거고 브랜드 이름도 그래. 우르베르크. 우르는 사람이 처음 시간을 재기 시작한 고대 도시 이름이야. 가격은 7천만 원에서 1억. 단점은 시 숫자는 크고 잘 보이는데 분 눈금이 너무 촘촘해서 정확한 분을 읽는데 시간이 걸려. 1억 주고 산 시계가 지금 몇 분인지를 안 알려줘? 정리할게. 오늘 9개는 하나씩 뭔가를 버렸어. 시가 디자인은 숫자판을, 제릭은 바늘을, M&F는 앞면을, 레상스는 용두를 버렸어. 우르베르크는 아예 시간을 버렸고. 생각해보면 당연해. 시간 정확히 알고 싶으면 폰 보면 되잖아. 그 싸움은 시계가 진지 오래야. 그래서 시계는 다른 걸 하기 시작한 거야. 손목 위에서 뭔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보는 재미.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지 알아가는 재미. 오늘 9개는 그 방향으로 각자 끝까지 간 놈들이야. 넌 어느 게 제일 이상했어? 댓글로 알려줘. 다음 편은 시간을 더 이상하게 보여주는 시계들로 간다.